오늘은 유니트 46, 47, 48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6에 보면은 제한하기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shall이 등장하는데 흔히 우리는 shall we 이런 식으로 이제 뭐뭐 할까요? 이런 식으로 shall이 동사 원형 패턴을 많이 사용하죠. shall I라고도 쓰면은 shall I를 쓰면은 내가 뭐뭐 할까요? 이 정도가 되겠는데 shall I 표현은 좀 보기가 드물겠습니다. shall we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뭐뭐 할까요? 이런 제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은 let's를 써가지고 동사 원형 써서 뭐뭐 하자 이런 표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자 이렇게 할 때는 let's 뒤에 not을 써가지고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하지 말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화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는 why don't you나 why don't we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제안을 하는 표현이 있겠죠. Why don't we go on a picnic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소풍을 가는 게 어때요? 이 말이죠. 우리 못 마는 게 어때요? 이 말이기 때문에 let's go on a picnic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let's는 let us의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에 shall we go on a picnic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고 how about이나 what about 다음에 v-ing 꼴 패턴이 나와서 뭐뭐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about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go가 ing를 붙어서 동명사화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hy not 동사 원형 이런 패턴도 가능하겠죠. why not이 이제 일반적으로 뭔가 제안할 때 why not 이렇게 답을 한다라면 왜 안 되겠니 해서 긍정의 답변이 되겠고요. why not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제한적인 표현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why don't we에서 간단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제안할 때는 we 대신에 you를 사용해서 why don't you 동사 원형 come over to my place this evening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고요. 같은 말로는 let's는 안 됩니다. shall we도 안 됩니다. 왜냐면 let's는 us의 줄임말이고 shall we는 우리니까 여기는 지금 상대방에게 제안한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안 되겠고 따로 주어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how about이나 what about coming over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고 또 줄임말로 why not come over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해 보면은 let's로 뭐뭐 하자라고 나올 때 부가 의문문으로는 shall w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그럴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명령문에는 will you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번 가서요. 형용사의 종류와 어순이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하고 부사는 하나의 수식어입니다.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어다.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표현이에요. 둘이는 하나의 한 식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부사라는 것은 명사 제외한 것을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명사 제외한 게 뭐가 있냐면 동사나 또는 형용사나 혹은 부사가 부사를 설명하기도 하고 문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부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an easy project. easy라는 형용사는 project라는 명사를 직접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soup smells delicious. 여기서 delicious라는 것은 감각 동사가 나와서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My sister's bedroom is pink. 이다라는 이 형식 동사 대표적인 게 나와서 핑크는 bedroom 주어를 설명하고 있어서 역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 found the game exciting. 여기서는 the game이 found의 목적어로 등장을 했고요. 목적어 뒤에 나온 형용사는 100%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sad는 힘을 설명하고 있는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직접 수식하든지 아니면 보호 자리에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나온 명사를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자, you can do it easily. 너는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다. easily는 형용사 easy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됐고요. 동사 can do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little girl was beautifully dressed. 이때 beautifully는 dressed라는 과거 분사형 was dressed 과거 분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y mother will come home very soon. 이때 very는 soon이라는 부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사. 그 다음에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동사 설명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Fortunately는 having quickly solved the problem. 빨리 그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인데 문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ing형, ed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동사를 형용사화 시키는 방법은 크게 분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투부정사의 형용사 역할도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 역할도 있죠. 그런데 투부정사 형용사 역할은 명사 뒤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앞명사를 설명하는 이런 쪽 기능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배제하고 분사를 보겠는데요. 분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VING구를 쓰는 현재 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ED나 혹은 불규칙 변화가 돼서 세 번째 과거형 뒤쪽에 나오는 걸 우리는 과거 분사라고 그래요. 현재 분사와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분사의 의미는 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의미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타동사, 즉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의 ing골 같은 경우는 능동적 의미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 같은 경우는 진행적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ed형 과거분사형 같은 경우는 타동사 같은 경우는 수동적 의미, 되어진 의미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완료적 의미를 띠게 된다. 이 좀 뭔가 헷갈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자동사 fall을 갖다가 예를 한번 들면요. falling 이렇게 써가지고 잎사귀 이렇게 꾸미면 얘는 자동사거든요. 떨어지다. 그러면 얘는 진행적 의미로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 이런 식의 설명이 되고 만약에 fallen 이렇게 돼가지고 leaf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떨어진 즉 완료된 뉘앙스 과거 분사로서 땅에 떨어져 있는 잎사귀를 말한다. 이거는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를 말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동사일 때는 이렇게 구별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과연 현재 분사를 써야 될지 과거 분사를 써야 될지를 어떻게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아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직접 명사를 꾸몄고요.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kind를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kind가 명사를 꾸밀 때 이렇게 직접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요. 혹은 주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고요. 혹은 목적어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kind는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직접 설명하는 명사는 girl, 그 다음에 she, 그 다음에 her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kind라는 동그라미 이 kind 자리에 만약에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동사가 분사 형태, ing꼴이나 과거분사 중에 알맞은 형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의미가 명백하게 상반됩니다. 그러면 뭐가 현재분사를 써야 될지 과거분사를 쓸지 결정하냐면 바로 여러분이 세모를 쳐놓은 이 명사가 설명을 받는 명사가 하냐 되냐로 이렇게 구별해 보시면 하냐 이런 쪽 의미면 현재분사형이 대부분 답이 되고요. 되냐 의미면 과거분사형이 대부분 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분사를 써야 될지 과거분사 써야 될지는 여러분이 빨리 이 분사가 설명하는 명사를 찾아낼 줄 아느냐입니다. 알겠죠? 직접 수십 박는 명사일 수도 있고요. 주어일 수도 있고요. 목적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분사형이 kind 자리에 들어갔을 때 ing 꼴이 맞는지 과거분사가 맞는지를 결정할 때는 girl이 여기 she가 또는 여기 her가 하냐 되냐로 따져봐라 이 말이죠. 이 정보를 가지고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increasing이라는 이 ing 꼴이 지금 wait라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ing 꼴이 맞는지 혹은 ed 꼴이 맞는지 과거분사가 맞는지 누가 결정한다라고요? 세모인 wait가 결정한다라고요. 무게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ing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증가하고 있는 몸무게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dying은 this pine tree 가운데 들어가서 당연히 pine tree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주어로 놓고 pine tree가 죽어가고 있다, 죽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wounded는 전치사 for의 목적어가 soldier 되겠고 이 경우 마찬가지로 직접 수식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wounded가 맞는지 wounding이 맞는지는 군인이 설명을 한다. 군인이 결정한다. 설명받는 명사가 군인이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wounded 과거 분사형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 tree 사이에 들어가서 당연히 tree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ing 꼴이 맞는지 이 과거 분사형이 맞는지는 나무 이게 결정을 한다. 나무가 지금 떨어져 갖고 땅에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분사형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frightened 나와 있는데요.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kind란 형용사가 혼자 나오지 않고 자, 형용사가 구문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형용사가 구문을 이뤘습니다. 예를 들면은 kind가요. to others 이렇게 나왔어요. 타인들에게 친절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형용사가 구문을 이루게 되면 설명하는 명사는 어디가 있냐면 am 명사를 설명하거나 혹은 주어를 설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 구문, 분사 구문 또한 ing꼴이나 ed꼴로 나온 분사가 구문을 이뤘다는 말은 의미 있는 단어가 붙어 나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설명하는 명사는 여러분이 am 명사 혹은 주어를 빨리 바라보시고 이 am 명사나 주어가 하냐 되냐로 또 따져가지고 분사 같은 경우에 현재 분사가 맞는지 과거 분사가 맞는지를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frightened가 겁에 질린 이런 말이죠. 겁에 먹은 건데 뭐 하는데 go outside at night 밤에 밖에 나가는데 frightened 두려워진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구문을 이룬 겁니다. 뭐로 시작했습니까? 과거 분사로 시작한 구문입니다. 과거 분사 구문을 이룬 거예요. 설명하는 명사가 am 명사님을 주어라 했는데 여기는 그거를 당연히 설명하겠죠. 소녀가 frightened 되어진 거니까 ed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과거 분사형을. 현재 분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frightening for the gir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frightening이 그 소녀에게 위협적인 이런 식으로 해서 무서움을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문을 이뤘습니다. ing꼴로 해서 현재 분사 구문을 이렇게 이룬 겁니다. 설명하는 명사는 am 명사 주어 이쪽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여기 was의 주어인 to go부터 at night 부정사 이 주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 상황은 당연히 두려움을 주는 거니까 ing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혼자 나와 such creatures에서 creature를 직접 수식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큰 생명체가 terrifying 무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ing꼴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구문을 이렇습니다. terrified of spiders 주어 I를 설명하고 있고 내가 이 거미에 이렇게 공포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terrified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musing은 주어 설명하고 있고요. 조크가 즐겁게 하니까 ing꼴이고 여기는 구문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주어 I를 설명하고 있고 내가 너의 자전거에 의해서 즐거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근데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조크를 할게. 조크에 의해서 이렇게 즐거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F 1, 2, 3, 4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중에는 서술적 형용사 다시 말하면 보호자리에 주로 사용되는 보호자리에만 사용되는 다시 말해서 직접 수식이에서 명사를 수식해서 사용하지 않는 형용사들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A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A로 시작된 단어만 정리를 따로 해봤습니다. alone 혼자서, unlike는 닮은, 그 다음에 away는 알고 있는, asleep 잠든, awake 깨어있는 이런 단어, afraid는 걱정스러운 이런 단어들은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사를 직접 꾸미진 않는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A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sleep 여기는 주어 침팬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맞지만 직접 잠든 침팬지에서 이런 식으로 직접 꾸며서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알겠죠? sleep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asleep 이런 표현은
서술적으로만 사용되지 직접 수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명사들은 형용사가 직접 수식할 때 항상 뒤쪽에 후치해야만 되는 명사가 있다. 예를 들어 something, someone, somebody, somewhere, anyone, anything 이런 것들, everyone, everything, everybody 이런 표현들, 이렇게 결합된 표현들은 뒤쪽에 온다. something beautiful, beautiful something 하지 마시고요. somewhere safe, 안전한 어느 장소 이렇게 후치 수식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가 여러 개가 등장할 때 순서를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사실 이거는 감적으로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지 이걸 일일이 외워둬가지고 이걸 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어색하겠죠. 여러분이 많이 연습해서 여러분 감대로 좀 활용하시기 바라고 대략적으로 그냥 한정사, 수량 스페시였구나, 관사나 지시형용사, 디스나 대시나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온다라 보시고요. 숫자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의견, 그 다음에 크기, fat 이런 것들, 나이, 영, 그 다음에 색깔, black, 그 다음에 뭐 기온, 아프리칸 이런 식의 순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several, 한정사, 수사, 후반, 기온, 그 다음에 baseball, place, baseball은 명사가 명사를 직접 꾸밀 수도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의견이나 크기, 나이, 색깔, 기온, 재료, 형용사적 순서로, 형용사적 명사 순서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쓰인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사의 순서인데요. 태도, 운전하다 어떻게 신중하게, 그 다음에 장소, 도서관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 부사, 오늘 아침에 이런 순서가 주로 됩니다. 방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교통수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태도, 장소, 시간 흔히 이런 식으로 많이 어순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넘어갑니다. 8시 40분에 언제 12월 3일 날에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넘어가고 있죠. at the convention center 부산에 있는 그래서 큰 곳이 뒤쪽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태도,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 태도, 장소, 시간 주로 이 순서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도, 장소, 시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형용사하고 부사는 한 식구다. 단지 성격이 다르다.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고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것을 설명한다. 제한적인 표현들 shall we, why don't you 뭐 다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 재참금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사형 같은 경우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동사가 분사형으로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는데 의미가 상반됩니다. 현재분사는 하면서 하는, 과거분사는 되어진인데 어떤 형태를 쓸 건지는 설명받는 명사가 결정을 하게 된다. 명사가 하냐 되냐로 따져서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를 구별해 사용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서술적 형용사들 꼭 기억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순서나 이거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